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한 남자가 평생 손해만 보며 살았다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그 손해가, 그 바보 같은 손해가 돌고 돌아 그를 살렸습니다. 만수가 말했습니다. 덕배야, 넌 몸이 약하잖아. 공기 좋은 시골 가서 약방이나 지키는 게 낫겠어. 비단 가게는 내가 대신 맡아줄게. 그날 덕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지요. 덕배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러마. 그 짧은 대답 하나가 훗날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게 됩니다. 과연 어떻게 갈라지게 되는 걸까요? 갈림길 아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때는 조선 중엽 한양 도성 동쪽 끄트머리에 봉황상단이라는 이름의 작은 상단이 있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어도 30년 세월을 한결같이 지켜온 상단이었지요. 그 상단에는 2명의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수석 장사꾼 만수, 그리고 차석 장사꾼 덕배. 만수는 눈썰미가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장터에 가든 이문이 남는 자리를 먼저 집어냈고, 입담도 좋아 양반이든 상것이든 금세 사람을 사귀었지요. 스스로도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덕배는 달랐습니다. 말이 느리고 계산이 느리고 손님이 엉터리 값을 불러도 한참을 생각하다 그냥 그 값에 넘겨버리기 일수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덕배를 보고 혀를 찼지요. 저 양반 장사를 하는 건지 적선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 그런데도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덕배가 지나간 자리에는 언제나 사람이 남았습니다. 봉황상단의 행수는 이미 60을 훌쩍 넘긴 노인이었습니다. 이름은 최행수. 30년을 이 상단 하나로 살아온 분이었는데 그해 겨울 들어 몸이 부쩍 쇠해지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만수와 덕배를 방 안으로 불렀습니다. 내가 이제 상단을 놓으려 한다. 몸이 말을 듣지 않는구나. 내게 재산이라 할 것이 2가지 남아있다. 하나는 한양 한복판 명주골에 자리 잡은 비단가게. 또 하나는 경기도 고을 끝자락 복림리에 있는 약방이니라. 비단가게는 자리가 좋아 가만 앉아 있어도 손님이 드나든다. 허나 약방은 빚이 좀 있어. 고치고 갈고 닦아야 할 것이 많은 곳이다. 둘 다 내 자식 같은 놈들이라 어찌 나눠야 할지 오래 고민했다. 오늘 밤 너희 둘이서 상의해서 내일 아침에 나에게 알려라. 방에서 나온 2 사람은 마당 한켠에 나란히 섰습니다. 만수는 이미 속으로 계산을 마친 뒤였습니다. 비단가게, 명주골, 한양, 그 4글자가 눈앞에서 번쩍였지요. 하지만 만수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덕배 쪽을 바라보더니 한숨을 깊이 내쉬었습니다. 덕배야, 사실은 나는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 진심이야. 그냥 내 몸이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너 봄마다 기침하잖아. 작년 겨울에도 몸이 안 좋았잖아. 한양 비단 가게는 경쟁도 세고 거래처 관리도 보통 일이 아니야. 근데 약방은 시골이잖아. 공기 좋고 조용하고 내 몸에는 그쪽이 낫지 않겠어. 나야 어차피 몸도 성하고 발도 빠르니까 비단 가게 맡아도 되는데 그냥 진짜 내가 걱정돼서. 덕배는 그 말을 듣고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많았습니다.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단지 덕배가 조용히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러마. 이튿날 아침 두 사람은 행수 어른께 결정을 알렸습니다. 최행수는 한동안 덕배를 바라보더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뭔가를 눈치채셨는지도 모릅니다. 덕배야. 약방이 지금은 허름하지만 거기 백성들은 마음이 순하다. 내가 가면 잘 살 수 있을 거야.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길이 생기는 법이니라. 그렇게 두 사람의 길이 갈렸습니다. 만수는 비단 상자를 앞세우고 한양 명주골로 들어섰고, 덕배는 낡은 보퉁이 하나를 지고 경기도 복림리 산골 끝자락으로 향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출발했지만 두 사람이 걸어가는 길의 색깔은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복림리는 멀었습니다. 한양에서 이틀 반을 걸어야 닿는 곳이었고, 도착하고 보니 약방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상태였습니다. 지붕 한쪽이 내려앉아 있었고, 약재 선반은 비어 있었고, 뒷마당 약초밭은 자풀이 허리까지 차올라 있었습니다. 덕배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시작이 이러면 올라갈 일만 남은 거지. 그는 이튿날 새벽부터 뒷산에 올랐습니다. 도끼를 들고 낫을 들고 안개가 채 거치기도 전에 산을 탔습니다. 칡뿌리, 당귀, 감초, 산도라지. 이름 모르는 풀도 냄새를 맡고 색을 보며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냉담했습니다. 어디서 온 새파란 장사꾼이 약방을 한다고 돈 냄새 맡고 내려온 거 아니야?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마을 아낙 하나가 아이를 들쳐 업고 찾아왔습니다. 사흘째 열이 내리지 않는다고 했지요. 덕배는 아이의 이마를 짚고 눈꺼풀을 보고 손발을 만졌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뒷방으로 들어가더니 약을 다려왔습니다. 하루에 3번, 밥 먹기 전에 먹여요. 나흘이면 나아집니다. 나흘 뒤 그 아낙은 건강해진 아이의 손을 잡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두 손 가득 달걀과 호박을 들고서요. 고맙습니다. 약방 어른. 우리 아이가 살았어요. 덕배는 쑥스러운 듯 손을 저었습니다. 아이가 본래 기운이 좋아서 나은 겁니다. 나는 그냥 곁에서 도왔을 뿐이에요. 한 해가 지나고 2해가 지났습니다. 덕배의 약방에는 이상한 규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돈이 없는 환자에게는 받지 않았습니다. 겨울이면 동상에 걸린 머슴들이 왔습니다. 여름이면 열병으로 쓰러진 아이들이 왔습니다. 가을이면 허리 굽은 노인들이 찾아왔습니다. 덕배는 그 누구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미치죠. 근데 사람이 살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이상하게도 그런 사람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복림리에서 소문을 들은 옆 고을 사람이 왔습니다. 그 사람이 또 소문을 냈습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복림리를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낸 약방 어른이 있다. 돈이 없어도 쫓아내지 않는 의원이 있다. 산속에 진짜 명의가 숨어 있다. 한편 한양의 만수는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요? 처음 몇 해는 좋았습니다. 명주골 비단 가게는 자리가 좋아서 가만 앉아 있어도 손님이 드나들었으니까요. 만수는 거기서 번 돈으로 한양 양반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술자리, 도박판, 선물 공세. 부패한 양반들의 비위를 맞추면 이권이 생겼고, 이권이 생기면 또 다른 술자리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장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구렁텅이였습니다. 한 번 발을 담그면 헤어나오기 어려운 자리들. 빚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비단 가게는 이미 담보로 잡혀 있었고, 창고의 비단도 이미 주인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무렵 한양에도 복림리 약방 덕배의 이름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복림리의 조선 팔도가 다 아는 명의가 있다더라. 그 약방이 이제는 거상이 됐다더라. 덕배라는 사람인데 아는 사람이야? 만수는 술집에서 그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손이 멈추었습니다. 만수가 이를 갈며 낮게 말했습니다. 그 놈이, 그 바보 같은 놈이. 그날 밤 만수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눈에 험한 빛이 도는 자들을요. 계획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 관아에 고발장을 넣는다. 덕배가 가짜 약재를 팔아 백성을 속인다고. 둘, 복림리 약방의 약초 창고에 불을 지른다. 그날 밤은 유난히 바람이 강했습니다. 만수가 보낸 두 사람은 복림리 약방 뒷담을 넘어 창고 근처까지 다가갔습니다. 손에는 불씨가 담긴 토기가 들려 있었지요. 그런데 덕배는 그날 밤 창고에 있었습니다. 며칠 전 먼 곳에서 온 중병 환자를 위해 새벽에 쓸 약재를 미리 꺼내 두려고 늦게까지 창고를 정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람 소리 사이로 낯선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덕배는 조용히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거기 누구요? 두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덕배가 천천히 조용하게 물었습니다. 누가 보냈소? 그 목소리에는 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두 사람은 더 무서웠습니다. 결국 그 두 사람은 포졸들에게 넘겨졌고 신문 끝에 만수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관아에 넣어진 가짜 고발장도 하루 만에 무혐의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한양에는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암행어사가 경기도와 한양 일대를 돌았고 오래 부패해 있던 양반들이 하나둘 잡혀갔습니다. 만수와 결탁했던 그 양반들이 그 속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만수는 도망쳤습니다. 비단 가게는 빚쟁이에게 넘어갔고 한때 그를 반기던 자들은 그림자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한양의 가장 알짜배기 자리를 차지했던 남자는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열 이틀째 눈이 내렸습니다. 복림리 가는 길목 주막 처마 아래 남루한 차림의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만수였습니다. 그는 눈을 뜨고 싶은데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발은 이미 감각이 없었고 입술은 파랗게 떨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의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따뜻한 냄새가 났습니다. 눈앞에 국밥 그릇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덕배가 있었습니다. 만수가 떨리고 쉰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습니다. 덕배야. 덕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국밥 그릇을 만수 쪽으로 조금 더 밀어주었습니다. 덕배가 낮고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따뜻할 때 먹어. 원망도, 그때 왜 그랬냐는 말도, 이제 어떻게 살 거냐는 말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만수는 손이 떨려서 그릇을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덕배는 조용히 손을 뻗어 그릇을 받쳐주었습니다. 국밥 한 모금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만수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소리 없이 오래오래 울었습니다. 그 눈물이 무엇 때문인지를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다 아실 테니까요. 그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을 때 복림리 약방 뒷뜰에는
새로운 일꾼이 하나 생겼습니다. 만수였습니다. 그는 매일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약방 뒤뜰에 장작을 팼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팼습니다. 처음에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약방 어른한테 나쁜 짓 한 사람 아니야? 왜 저 사람을 받아준 거야? 덕배는 그 말들에 대해 단 한 번만 대답했습니다. 추운 데서 얼어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소. 어느 날 저녁 약방 마당에 불을 피워놓고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만수가 조용하고 낮게 힘겹게 말했습니다. 덕배야, 나는 왜 그랬을까? 덕배는 불을 바라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그럴 때가 있어. 무서우면, 많이 가지면 잃는 게 무서워지고, 잃는 게 무서우면 더 가지려 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길을 잃지. 그 길, 나라고 안 잃을 법 없었어. 만수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고개를 숙인 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낮게 말했습니다. 형님, 그게 만수가 덕배를 처음 그렇게 부른 날이었습니다.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복림리 약방은 이제 조선 팔도 사람들이 다 아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덕배는 나이가 들면서도 새벽이면 뒷산을 올랐습니다. 발걸음이 예전보다 느려졌을 뿐 방향은 여전히 산을 향했습니다. 만수는 매일 장작을 팼습니다. 허리가 굽고 손에 굳은 살이 박여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약방 어른은 어쩌다가 이렇게 크게 됐소? 덕배는 잠깐 생각하다 웃었습니다. 글쎄요. 그냥 앞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치료해줬고, 추운데 사람이 있으면 국밥 사줬을 뿐인데, 그게 쌓이더라고요. 그 말을 전해 들은 사람들은 각자 오래 생각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덕배는 그날 비단 가게를 빼앗긴 게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건 자신에게 꼭 맞는 자리로 가게 된 것이었는지도요. 그리고 만수는 비단 가게를 얻은 게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붙든 것이었는지도요. 사람은 자기 그릇만큼 담습니다. 크게 보이는 그릇이 자기 그릇이 아닐 수 있고, 초라해 보이는 자리가 자기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걸 알게 되기까지 어떤 사람은 평생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국밥 한 그릇을 받는 순간에 알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어딘가에 조용히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선택이 떠오르셨다면 그냥 잠시 그것과 함께 있어 보세요.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갈림길 아담이었습니다.